못하는 게 없었던 팔방미인 우리 세종대왕, 이번에는 집현전에 있는 인재들과 함께 과학기술과 음악 분야도 찝쩍거리는 모습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특히 세종은 앞에서 농사직설, 요거에서 살펴봤듯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관심이 꽤 많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농사라는 게 새로운 농법, 효율적인 농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농사라는 건 그해 날씨가 어땠는지, 기후라든가 가뭄이나 홍수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혹은 언제 씨앗을 심으면 좋은지, 그 파종 시기, 타이밍, 요런 것들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역시 우리의 기후와 우리의 시기, 요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그에 걸맞는 천문학, 역법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전까지 우리는 중국에 이걸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한다거나 이럴 때 중국의 방식을 활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자오선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경도, 위도 이런 거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기후나 시간 단위가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그게 우리나라 시간이나 달력하고 같겠냐고. 그래서 세종대왕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만의 달력, 우리만의 시계, 이걸 위한 우리만의 하늘 관측 기구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런 거 제작할 때 천민 출신이었던 장영실이 활약했었던 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요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영실을 통해서 자, 세종대왕 개발합니다. 먼저 우리만의 달력인데요. 칠정산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칠정산만 아셔도 돼요. 근데 이제 칠정산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내편, 외편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는 문제지도 있어서 그 뒤에 달아놨어요. 근데 칠정산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달력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과 아라비아의 역법을 참고해서 만든 건데 기준은 우리나라 하늘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삼은 거야. 1월은 언제, 2월은 언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걸 중국 걸 그대로 흉내냈는데 계산하는 방식은 중국하고 아라비아를 참고한 거야. 근데 기준은 한양으로.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달력을 만들게 되고요. 또한 정확한 시간을 재기 위해서 앙부일구라고 하는 해시계 제작합니다. 앙부일구, 양부일구 아니에요. 앙부일구 해시계 제작하고요. 근데 해시계의 단점은 밤이 되면 시간을 못 재잖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물시계, 자경루라는 걸 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시계들을 통해서 이제 민중들이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하도록 하고요. 또한 근데 이런 걸 제작하려면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흘러가는 모습, 행성들 나열되는 거 그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간의, 혼천의 같은 요즘으로 치면 천체망원경? 비스무리한 좀 그러한 기구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중국하고 전쟁 날 뻔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의미를 알아내서 해석하는 건 황제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황제의 특권을 중국이 아닌 조선에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조선이 감히 중국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좀 세종대왕 위기였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한쪽으로는 중국을 사대 관계, 기억나요? 태종 때부터 있던 이 사대 관계를 더욱 극진하게 하면서 우린 절대 배신할 의도가 없어요 라는 것과 동시에 그 만약을 대비해야 되잖아. 아무리 달래도 중국이 쳐들어오면 대비를 해야겠죠? 무기 개발을 해요. 그러면서 마침 또 당시 문제였던 외구 문제도 겸사겸사 해결할 겸 군사 기술 먼저 보면요. 자, 화포를 제작하기 위한 화약 전문 기구를 만듭니다. 이걸 화통도감이라고 하는데요. 화통도감. 그래서 화약과 관련된 무기를 제작하는 곳이에요. 이 과정에서 신기전, 옛날 영화 제목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세련된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화포와 화차 등이 이곳에서 개발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 무기는 우리나라에 화약을 처음 들여왔던 이 화약 무기를 급진적으로 발전시켰던 최무선이란 사람의 아들이 활약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최무선은 고려 때 인물이라서 아들인 최혜선이 활약을 해요. 그 결과 우리는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여진이나 일본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화약이라는 게 고려시대에 있던 송나라 때 발명된 그 4대 발명품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송나라 때 발명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뭐 축제 그 폭죽 같은 걸로도 쓰이지만 무기로서도 너무 기능이 엄청나다 보니까 송나라가 이거 유출을 굉장히 철저하게 막거든. 근데 이거를 보고 우와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서 개발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무선이에요. 우리나라에 걸맞는 화약 무기들이 여러 가지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알고 이제 명나루 크게 당황을 했었겠죠. 아무튼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결국 이렇게 전쟁을 무릅쓰면서까지 천문학을 연구했던 이유 농사 발전을 위해서예요. 근데 이 농사 발전을 위해서 중요했던 거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죠? 특히 물의 양. 물이 적으면 가뭄이 올 것이고 물이 많으면 홍수가 일어날 거란 말이야. 이걸 정확히 측정할 도구가 필요했다라는 건데요. 뭐죠 이게?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있죠? 측우기입니다. 물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비우자예요. 비를 측정하는 기구고요. 참고로 이 측우기는 세종의 업적으로 많이 손꼽히지만 장영실로 그래서 많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아들이었던 문종이 활약을 해서 만든 도구기도 해요. 실은 세종대왕이 엄청 건강이 나빠가지고 나중에 한 40 중후반쯤 때는 거의 정치 대부분을 아들이 대신했거든요. 그 대리청정이라고 사도 영화 보신 분은 들어보신 용어일 거예요. 그래서 문종이 되게 아빠 대신에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싹 다 세종의 업적으로 기록이 돼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측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종의 업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활약한 사람은 아들 문종. 불쌍하죠. 본인이 활약했는데. 그래서 물의 양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고요. 물과 함께 이제 여유가 되니까 토지 상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인지의를 통해서 토지의 높낮이, 왜 경사나 이런 것도 농사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측정을 하게 되고요. 앞서 언급했던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의방규치 등의 서적을 통해서 뭐 농법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여러 가지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개미자라는 태종이 최초의 구리활자를 만들었다면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갑인자라는 또 활자를 개발을 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앞에서 편찬했던 그런 책들이 더 자유롭게 많이 이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인쇄술을 발전시키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세종은 음악도 되게 즐겨 했어요. 책 읽다가 또 조금 이거 이제 너무 많이 읽었나 하면 가끔씩 취미생활로 음악을 즐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마침 이 세종시기에 박연이라는 초천재 음악가가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궁중음악인 아학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정간보라든가 이런 거 다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업적인데 우리 교과서는 아학만 나와서 일단 아학만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이런 건 음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 참고로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박연이 진짜 음악계의 초천재거든요. 이 사람이 악기를 하나 발명을 해요. 내 악기 이름은 까먹었는데 난 음악쌤이 아니니까 약간 기왓장 같이 생겨가지고는 그 줄에다가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매달아가지고 실로폰처럼 띵띵띵 치는 그런 무슨 악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악기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개발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 치는 거란 말이야. 물론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썼던 건 아니지만 막 띵띵띵띵띵 하고 박연이 음악을 연주해요. 근데 이걸 듣고 절대 음감이었던 우리 세종 연아 몇 번째 무슨 게 음악이 좀 소리가 깨지는구나 해서 보니까 진짜 그게 좀 잘못 제작을 한 거야 박연이. 그래가지고 세종이 한 번에 팍 음을 캐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박연이 음악계의 초천재인데 세종대왕은 초초초초초 슈퍼천재쯤은 되나 봐요. 그래서 엄청난 또 이런 능력치를 과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들이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과 더불어서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또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혼민정음만 해도 집현전의 업적이 아니라 아마 세종이 혼자 한 것이다 라는 썰도 나올 정도로 실은 여기에 아마 세종의 좀 숨겨진 능력이 더 많이 발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구기처럼 세종이 아닌 아들의 업적인 것도 섞여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많은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새로운 것들을 만든 걸 통해서 또 세종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최종적으로 세종의 업적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추석 지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동시에 그때 조선 초기 국왕들의 업적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내가 또 여기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 네이버 폰 과제 제때 잘 내주시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